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 자료는 이제 이게 투표용지에 원래 바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QR 코드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제기를 했더니 사전 투표에 담아야 될 인포메이션이 많아서 바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QR 코드로 했고 대법원에서도 QR 코드는 바코드의 한 종류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기가 어떤 핵심입니다. 여기 많은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QR 코드하고 바코드가 같다는 거는 지금 선관위만 한 얘기예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대법원했다는 얘기는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QR 코드하고 바코드는 찾아보면 다 달라요. 바코드는 1차원적인 거고 이 QR 코드입니다. 그냥 공무원들은 공직에부터 계시 보셨지만 이러잖아요. 법의 근거를 다 따집니다. 그렇죠. 근거대로 하려고. 왜냐면 나중에 감사도 받고 조사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바코드니까 바코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바코드는 문제가 있지만 근데 QR코드를 했어요. 이 법의 근거가 151조 6항, 158조 2항에 있어요. 이게 다. 자, 그러면 왜 QR코드를 했겠냐는 거죠. 이제 누가 했냐는 거예요. 법에서는 국회는 바코드로 입법을 했어요. 그러면 QR코드 바꾼 건 누가 바꾼 겁니까? 선관위에서 바꿨다고.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했지 않습니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바꾼 게 아니라 개선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량의 법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를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뭐냐면은 그걸 자꾸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김병관 의원이라고 있어요. 있죠. 분당 쪽인가 어디 뭐 선거군지 알고 있는데 QR 코드를 아주 법제한 법을 제안했어요.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문제 갑론을박이 되고 자기들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코드를 QR 코드로 바꾸는 법을 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이미 범죄는 저질러졌고 지금 와서 그걸 범죄를 하다 보니까 바코드와 QR코드가 같습니다. 일종입니다. 그게 바로 지록 위마입니다. 조조의 지록 위마가 이런 거예요. 이거 사슴을 가리켜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라 그러니까 말 아니다 사슴이다 하니까 그들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숙정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전부 다 그냥 사슴이다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야 이런 게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갔을까? 그리고 QR코드는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1년 번호를 없앤 거예요. 사실상 1년 번호는 법에 의해서 이게 숫자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선거인 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 용지 끝에 이게 접어놨거든요. 그걸 떼가지고 이거 투표 1년 번호 함에 넣고 투표 용지를 그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 주면서 넘겨줘야만 그때 비로소 유효한 투표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선관위 공무원만 알아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진리예요. 공무원만 알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QR코드가 어느 나라의 거냐?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걸 상징한다. 이게 배우가 어딜까? 누가 이거를 도입했을까? 좀 암시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이 가지고 공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 체킹이 돼요. 어디 가서 뭐 있는지 모든 게 체킹이 되는 게 QR코드입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요. 바코드는 한 20개 정도 정보가 들어간다면 QR코드는 무려 4,000개가 들어갑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정보 수단이에요. 그러네요. 투표용지에 뭐 그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주민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성향 분석까지 되겠죠. 성향 분석까지 다 되고 달러 배서 찰 수 있는 것까지 다 기반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체가 비밀 선거에도 위배돼요. 투표용지에는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걸 표시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46조 3항 법에 되어 있어요. 이걸 투표용지 안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게 표시가 있으면 안 돼요. 비밀 선거 위배되기 때문에. 근데 QR표는 추적이 돼요. 누가 했다는 게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또 그 찍은 사람의 지문을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근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 범죄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이 QR코드 얽힌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QR코드 하나 봐도 이건 정말 너무 문제가 많고 이거 좀 황당하다. 어떻게 이런 게 법이 됐을까? 제가 이 책에서 그랬습니다. 이거를 규명해야 된다. 누가 이걸 도입했는지 경위가 있을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통상 이제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스타일은 이렇죠. 법에 나와 있으면 법을 따릅니다. 그렇죠. 법이 잘못됐으면 네. 법을 개정을 하도록 이제 하고 그렇죠.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법을 따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법을 안 따르면 네. 감사원 감사나 또는 네. 뭐 검찰에 불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요. 예. 심한 경우는 법의 규정이 있어 다시 질의를 합니다. 예.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요. 그렇죠. 그게 공무원이에요. 예. 그게 보시의 철저한 공무원인데. 바코드를 하라는 것을 개선을 해서 QR 코드로 했다. 네. 글쎄 그 정도로 사명감 있고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공무원 안 하죠. 그런 분들 공무원 안 합니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 그런 QR코드가 엄청나게 많은 예. 범죄의 소굴이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게 투표함 비닐봉인지 문제인데요. 네, 네. 처음에는 이게 종이 봉인으로 되어 그렇죠. 있다면서요. 네, 네, 네. 근데 그쪽 의견은 종이로 하니까 훼손이 잘 되고 특히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운반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비닐로 했고 이 비닐은 만약 비닐을 띄면 네. 거기에 자국이 다 남아서 네, 네, 네. 다시 재활용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안에 더 우수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근데 보세요. 원래 법에는 168조에 돼 있어요. 이게 다 법으로 되어 있군요. 예, 봉인지라고 돼 있어요. 예, 예. 봉인지가 뭐냐면 종이지자죠. 아, 예. 비닐지자는 없잖아요. 종이인 거예요. 자, 종이면 종이를 비닐로 바꾸더라도 종이와 비슷한 보안 수준을 가진 비닐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종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가지고 잘 이렇게 붙어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찢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비닐을 뗐다가 붙이면 원상 그대로예요. 다만 물방울 표시가 있지만 뭐 현상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종이보다 보안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이와 보안 수준이 같은 특수 그 파쇄형 비닐지가 있어요. 파쇄형 비닐지. 그걸 쓰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뜯는 순간 종이가 똑같이 찢어져요. 찢어져 붙어 있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뜯어냈다가 붙이기 힘들어요. 그래야 종이와 같은 수준의 봉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만들어가 특수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다 떼도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이거 찍은 동영상도 있어요. 두 개가 너무 차이가 나요. 띄면은 이렇게 자국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물방울 남지만 예. 다시 붙여도 모릅니다. 저기 보십시오. 아, 여기 보시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뗐다가 다시 붙인 건데 이름이 다르졌네요. 이게 뭐냐면 그 이름은 같죠. 같은데 그렇죠. 필체가 달라요. 원래 참관인이 유저하지 유저하지 못하게 유저하지 못하게 예. 서명을 합니다. 근데 위에 철안이 밑에 철안이가 서명이 달라요. 필체가. 예. 오른쪽도 김준환이 달라요. 아니 이름도 아예 김준환인데 여기는 김준화로 갔다가 또 김준환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달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적으로 비닐은 뗐다 붙였다 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종이는 떼면 거기 뗐다는 표시가 남아붙어 있어요. 수표 안에. 떼도 붙이려고 그러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종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닐을 했다 하더라도 이왕에 그러면 보안이 같은 수준의 그걸 했다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송파구에서 이게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사례. 이게 다 실제 사례. 실제 사례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걸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 중인. 계속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2년 됐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이 사람들 조사만 하고 있는데 뭘 시간이 걸립니까? 이거 금방 나와.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네. 이러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계속 조사만 하는 거예요. 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정권 바뀔 때까지. 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정권 안 바뀌면 그걸 묻어두고. 복지 안동이라고 그러죠. 안동. 눈만 굴리면서 계속 안동. 복지 안동. 눈만 굴려가는 겁니다. 예. 딱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고발한 지가 안 됐는데 아직도 이게 2년이 돼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현실이에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그렇죠. 양 대표님께서 여러 그럼 가지 시민들이요. 예. 이런 근거 없이 그렇죠. 자기들 생업도 있고 바쁜데 나와서 목청껏 요청하는 그런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바쁜데 나라 일은 공무원 하라고 맡겨놨잖아요. 그렇죠. 돈까지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국민이 세금 내서 당신들 일을 알아서 하세요. 예. 열심히 하라고 맡겨놨는데
못하니까 시민들이 이게 뭐야 제대로 하라고 외치는데 그 소리를 또 안 들어요. 고발해도 안 들어요. 접수도 안 해요. 심지어 수사도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법원도 5건이 올라갔는데 3건이 아직까지 계류가 돼서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미룹니다.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계속.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근데 시민들이 안 지칩니다. 양 대표님도 네. 검찰 고발 당했다는 고발당했죠. 검찰이 아니고요. 예. 선관위 조사를 받았죠. 선관위에서 검찰에 선관위에서 그건 고발하는 거지. 그런 예, 거예요. 예. 고발하는 거죠. 예. 그건 관계없어요. 왜냐면 고발해도 제가 했던 그런 행위는 뭐냐면 기소유예라고 선례가 돼 있어요. 기소유예. 왜냐면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선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사전투표하지 말고 선거장을 투표하자 이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선거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맞아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자유를 제한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못 가게 막았나요? 우리는 개몽만 한 거예요. 왜? 이 사전투표제도가 너무나 많은 범죄가 있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주권 뺏긴다. 제대로 투표하자. 그러려면 법정 공휴일로 정한 선거 당일날 투표하자. 선거 당일날 투표하면 조작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에게 끼워는 개몽하는 거예요. 개몽. 그런데 그게 무슨 위배가 됩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의무투표제도가 아니에요. 의무투표제에 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유럽이나 남미 쪽에 있어요. 그 나라는 투표 안 하면 벌금까지 벌금 물고 예. 공직에 취임할 때도 그 좀 약간 좀 페널티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예요. 그러네요. 불만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우리가 이거 뭐 하지 말고 선거 당일날 투표하자는 건데 그게 무슨 선거 자유를 제한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날 조사를 받고 중앙선거에 조사받고 그다음 서울선거에 조사받았어요. 받고 문제가 있으면 득달같이 바로 아마 고발해가지고 바로 아마 구치소에 잡아놨든지 뭐 사전 구속 영장하고 아마 벌써 난리 났겠죠. 선관위에서도 조사 기능은 있습니까? 조사할 수 있죠. 조사과가 있어요. 조사과가. 조사과가 셉니다. 예. 거기다가 거기서 조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위압적이에요. 제가 그날 조사받으면서 제가 2명이 젊은 사람 2사람 들어가 저를 압박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 끼워 맞추려고 이걸 알고 했냐 모르겠냐 뭘 가지고 국민에게 홍보를 했느냐 이게 다 범죄인지 몰랐느냐 계속 저를 강박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책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예, 이거 책.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더라고요. 아, 읽었어요. 딱 써놓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책에 다 봐라. 국민의 자유,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뺏겼다. 그걸 되찾자는 운동인데 이게 무슨 자유 제한이 국민의 권리를 되찾자는 운동인데 어떻게 그게 사전투표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얘기냐. 원래 법에서도 이게 예외적인 투표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따른 부재자 투표의 특례가 사전투표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누가? 문희상 의원이 개발해서 바꾼 거예요. 문희상 현재 이제 국회의장이죠. 예. 그분이 대표를 해가지고 20명의 의원이 합쳐서 발의한 거예요. 거기서 특례제도를 사전투표를 바꾸니까 사람들이 저게 예외적인 투표인지 모르고 일반 투표인지 알아요. 특례제도예요.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그런 할 수 없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수 사람만.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도 합니다. 왜? 놀러 가려고.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 날 공휴일에 놀러 가려고. 법이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놀러 가고 당일날 투표하시면 되겠네요. 놀러 가는 걸 미리 하시고. 예. 그렇죠. 놀러 가. 근데 그날 또 놀러 가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는 날 놀시고 네. 놀고 이제 당일날 4월 10일 투표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사전 투표한 감시인데요. 네.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 전국 253개인가 253개 표소에 선관위 네. 그 사무실에 CCTV를 네. 다 설치해서 사전 투표함을 놔두고 네. 그 CCTV가 중앙선관위 전체 상황실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 감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녹화를 떠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주 좋은 예도죠.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경찰도 순찰까지 해요. 아, 예. 그럼 누가 보기에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